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퇴근길 영상을 준비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릴까 사실은 차를 타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은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분양받으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저희 법인에서 직접 운영한 상가가 3개의 상가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용 면적이 90평, 분양 면적이 한 170, 80평 정도 됐죠. 고깃집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술집 같은 선술집 같은 거를 지식산업센터에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해장국집을 했습니다. 3개를 제가 저희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지식산업센터 안에 이 3개를 직접 관장을 했고요. 제가 직접 사업 장사를 다 진두지휘해서 했습니다. 사람을 두고요. 이 지식산업센터 장사를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시스템을 잘 알고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과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장사했던 건물은 가산동 대성 딥폴리스라는 건물입니다. 연면적이 5만 평이 넘고요. 전체 크기가 63빌딩만한 건물이었죠.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10년 넘게 하면서도 한 사람의 생각이 뭐였냐면, 여기서 그래도 식당 하나 하면 여기 지금 이 건물에 사람이 몇 명이고 이 정도 건물 크기면 뭐 식당 하나 해서 돌아가서 수익 내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맨 처음에 이제 고깃집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월세를 주고 보증금을 주고 모든 집기를 다 새로 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막 오픈했을 때는 이제 그 건물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은 와보죠. 평균적으로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유지가 되어서는 전체적인 이 코스트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이제 이게 제가 누누이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식산업센터는 모든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하는 업체가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체만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체의 근무 시간은 몇인가요? 아침 9시부터 6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6시가 딱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쭉 빠져나갑니다. 한마디로 저녁 장사가 거의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는 근무 일수가 어떻게 되죠? 주 5일 근무합니다. 주 5일. 그러면 한 달에 영업 일수가 많아야 한 2, 3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져보세요. 점심 장사로 모든 것을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1번. 그 다음에 근무 일수는 작다. 일반 이렇게 상업지구의 상가가 잘 돌아가는 상가에 비하면 정확하게 반쪽짜리 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점심에는 사람이 정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을지라도 점심 장사는 한정된 시간에
그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먹는 거다 보니까 이 점심시간을 벗어나면 손님이 없습니다. 일반 외곽 지역에, 일반 이렇게 상가 지역에 이렇게 그 장사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텀이 굉장히 깁니다. 뭐 11시부터 시작해서 뭐 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장사를 보이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체가 들어와서 기업체가 먹는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 있는 그 기업체 안에 있는 직원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다 똑같고요. 이 한정된 시간에 모든 걸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장사를 하셔도 이 회전수가 안 나오는 음식 장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전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참 별의별 방법을 정말 다 써봤습니다. 뭐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그 다음에 할인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어떻게든지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하고, 전단지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정말 많은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이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만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기가. 좀 저변이라도 굉장히 넓어서 이게 그 사람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라도 이렇게 꾸준히 먹어줄 수 있는 이런 거라도 되었으면 괜찮을 텐데, 음식 장사라는 것이 이렇게 꾸준히 맨날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음식이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뭐든지 먹고 싶고, 아무리 내 음식점이 음식을 잘하고 맛있더라도 이렇게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결국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사실은 뭐가 답이냐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구내식당이 답입니다. 구내식당 빨리 먹고 얼른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식구는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구내식당이 그래도 영양도 맞춰서 나오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빨리 먹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내식당이 있다고 하면 분양을 받아볼 만합니다. 절대로 분양의 임대의 공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구내식당까지 있는 건물에서 이렇게 상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불보듯 뻔하듯이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굉장히 손실이 컸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보기 위해서 많은 자구책을 썼고 많은 것을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거는 다 투입했던 것들은 하나도 회수하지 못하고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거를 3개를 했습니다. 3개를 식당을 3개를 제가 직접 그 분양 대행 회사에서, 저희 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건물이 커요. 최근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이 많잖아요. 메모도 막 10만 평짜리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건물이 크니까 이 정도 건물이 크니까 장사는 되겠지, 뭐 이 사람이 상주인구가 얼마고 얼마나 움직이겠지. 절대로 오산입니다. 절대로 주의하셔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거기 다 산다 그러면, 먹고 자고 24시간을 거기서 살고 일하고 한다 그러면 분양 받아도 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면 칼같이 다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서 상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의 정확한 판단이고 말입니다. 이 말은 믿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참 잘못 들어가셔갖고 고생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사실 제가 예상했던 데를, 문정동을 사실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문정동에 보면 법조단지에 보면 그 지식산업센터가 테라1, 테라2, SKGL 매크로, 그 다음에 대명밸리온, 현대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쭉 이렇게 굉장히 지식산업센터가 한 건물마다 다 큽니다. 근데 이 문정동 지식산업센터는 그때 당시에 외래신도시가 개발하고 있어서 상가가 굉장히 비싸게 팔렸었어요. 외래신도시가 그 후광을 등에 업고
그 문정역이라는 그 역세권이라는 것까지 등에 오고 분양가를 굉장히 비싸게 상가를 분양을 했습니다. 보통 뭐 4천만 원 넘게 분양을 했죠. 근데 이제 업종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분양을 했죠. 저는 그때 그 법존단지 그 지식산업센터 문정동을 보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음식 장사를 하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다 망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했던 사람이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똑같이 거의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이 반쪽짜리 장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아마 폐해가 심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기에는 되게 좋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 줄 아세요? 일반 오면 점심때 보면 막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직원은 막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건물 사람들이 뭐 넘쳐나고, 뭐 조금만 해도 뭐만 해도 다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연출이 됩니다. 그거를 뭐 누가 속이려고 그래서 속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산업센터에서 식당에서는 최고 수혜자가 있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지식산업센터 안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식당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위 공무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오전에 손님이 없잖아요. 딱 점심시간에 그때만 딱 집중하면 됩니다. 그때만 막 엄청 바쁘듯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 점심 끝나고 나면 개미 한 마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다리 쭉 뻗고 쉬고 잡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일하기.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장사가 안 되잖아요. 주 5일 근무예요. 그렇다고 월급을 다른 일반 지역 상가들보다 월등히 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혹시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 같으면 고려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참 주인된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아서 주인된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죠. 달달이 되면 이렇게 인건비를 감당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그 물가는 올라갔고 원자재 값 올라갔고, 그래서 이렇게 마진도 많지 않은데 그 또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수준이, 제가 장사할 때는 점심값이 6,000원, 7,000원도 비싸다 그랬거든요. 7,000원이 6,000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또 7,000원, 8,000원이 거의 이제 좀 생각이 상상으로 가잖아요. 7,000원이 기본이고 8,000원이 좀 비싼 느낌으로 들잖아요. 근데 이 1,000원을 올리는 거가 실질적으로 물가는 이미 1,000원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갔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거는 의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금액을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비싸다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 참 이래저래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참 그런 분들의 고충을 압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혹시라도 지식산업센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수익을 내서 장사를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반쪽짜리 장사를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중에 하나이고, 이거는 저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깨우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임차인이 들어와서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돈도 벌고 잘 가면 나도 안정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고, 그런데 그 들어온 사람이 월세도 못 내고 결과적으로는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나가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야 되는데 주인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부동산을 초이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그런 착시 현상을 보이는 곳이 많아요. 그런 착시 현상.
제가 지금 이렇게 장담하면서 말씀한 건데 수도권에서 최근에 뭐 8만 평 이상짜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한 곳들이 꽤 되거든요. 그곳에 이제 상가들이 뭐 요즘에는 최근에는 뭐 상가 안에 뭐 이렇게 뭐 CGV나 뭐 영화관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넣어서 굉장히 뭐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두고 보세요 한번. 이게 업무 시간이 끝나면 거의 완전히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곳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온다 그래도 활성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개별 소유자예요. 구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먼저 뭐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가야 되면 조금이라도 싸게 내가 먼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이 되냐면 내가 싸게 깎아주고 어떻게든지 나라도 먼저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싸구려 업체들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금력 없고 기술력 떨어지고 어떻게 뭐 한번 해볼까 하는 싸구려 업체만 들어오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건물 상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는 지식산업센터 안에 상가를 분양하지 않고 시행사가 전체를 다 관리 감독을 해서 마스터 리스를 싹 하고 실질적으로 임대 관리까지 싹 하는 건물만 살아났습니다. 상가가. 그렇지 않고는 다 죽었습니다. 좀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는 굉장히 시사할 점이 많아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봐왔고요. 실질적으로 사서 그 다음에 어설프게 상가를 잘못 사면 이게 황금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식산업센터의 상가 투자, 근생 투자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진짜로 뭐 상가 투자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에도 건물이 진짜 큰데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업종을 지정해줘서 소수만 놀릴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그런 상가를 초이스하세요. 지금 17분 22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한번 들어가서 임차인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가는 경우는 연면적 2만 평 이상의 편의점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갑니다. 편의점이 한 개만 있을 때. 근데 대부분 최근에는 뭐 2만 평 되면은 업종 지정을 안 해주죠. 부동산도 만약에 한 개만 있다고 치면 평생 갑니다. 그 다음에 커피숍도 한 개만 있다 그러면 평생 갑니다. 임차가. 근데 이런 거를 잘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시기에는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줄 수도.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나오게 되면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금력이 제가 많지 않으니까 뭐 제가 살 여력은 아직 덜 되니까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리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살 수 있도록 바로 대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참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참 오묘하고 참 이렇게 틈새 부동산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잘 투자하면 정말 좋은 물건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겨우고 있으니까요.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제가 이렇게 좀 더 힘이 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정말로 보기 편하게 PPT로 만들어서 좀 더 근거 자료를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 이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건강한 저녁 되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